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61부 이다이로 막부를 다시 위대하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58년 4월 에도 막부의 수성 로주였던 호타 마사요시가 물러나고 이제 새롭게 다이로 자리가 개설됐잖아요. 그 다이로 자리에 누가 올라오게 되냐면은 이나우스케가 임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호타 마사요시가 교토를 방문하고 있을 무렵에 이나우스케를 위시한 막부의 수권파는 이 좌막 노선이 결국에는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좌막 노선이라는 게 좋게 말하면 이제 온건 노선인데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양쪽 다 눈치 보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냐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막부 수권파는 그 사이에 쇼군의 모친인 혼주인을 설득을 합니다. 저거 좌막노선 해봤자 실패할 게 뻔하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밀고 가는 게 막부를 위해서 맞다. 바로 우리 수권파가 권력을 잡는 것이 막부를 위해서 올바른 길이다라고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막부 수권파들은 천황이나 조정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도쿠가와 가문과 쇼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뿐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좌막파의 방식이 자칫 잘못하면은 막부를 통치로 들어가지고 조정에 바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막부 수권파들은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데 수성 로주였던 호타 마사요시가 무리하게 천황의 치커를 받아내겠다고 교토 조정을 방문을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끝내 천황의 치커를 받아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거 막부의 권위가 실추되고 막부 통치 기반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온 천하의 관광꼴이 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다이로로 임명된 이나우스케는 노선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수권파와 권력을 잡고서 좀 파워풀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새롭게 다이로로 임명된 이나우스케는 어떤 인물이냐? 일단 이나우스케 가문은 전국시대부터 대대로 도쿠가와 가문에 충성을 바쳐온 가장 핵심적인 후다이번 가문이었어요. 이나우스케는 당대의 대검으로 통할 정도로 검술 실력이 상당히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다도에도 굉장히 능했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좀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그게 또 왜 가능했냐면은 이나우스케 자체가 가문의 장남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남 이하들은 사실 뭐 가문의 대를 잇는다 그런 과중한 임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프리한 거죠. 프리한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이것저것 커리큘럼에 제약 없이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마치 세종대왕하고 좀 유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나우스케가 상당히 좀 유능한 인물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나우스케가 다이로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다이로에 임명될 정도의 능력이 있냐 없냐 라는 것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으로 에도막부가 추구하는 노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에도막부는 좌막 노선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천명했다라는 거죠. 즉 수권파의 좌장격인 이나우스케를 다이로에 임명한 것 자체가 에도막부는 좌막이 아니라 수권파 쪽으로 앞으로 노선을 바꾸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막부 수권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면은 이는 차기 쇼군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기 쇼군은 좌막파가 지지하는 요시노부 그리고 막부 수권파가 지지하는 이에모치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좌막파가 밀려나고 수권파가 권력을 잡게 됨으로써 이에모치가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타 마사요시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했던 인물이죠. 차라리 계약 문제를 우리가 따내고 후계자 문제는 미토번 측의 요구대로 요시노부를 해주게 되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이제 호타 마사요시의 생각이었다면은 이나우스케 생각은 미토번한테는 국물도 남겨주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저 계속 우리가 봐주니까 주제를 모르고서 기어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에모치가 아직 나이도 어린데다가 선천적으로 좀 병약 체질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현재 쇼군인
이에사다도 뇌성마비 환자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번 쇼군조차도 어린 나이에 병약체질까지 갖춘 사람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 과연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능하겠냐, 그런 우려를 또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사다는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에도 막부의 대기를 위해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왜냐? 쇼군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좌막파가 조낭양이 지사들과 막부 수권파들을 적당히 달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온건 노선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방식으로 난국을 수습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힘들어 보인다. 왜냐? 좌마파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 가상한데, 근데 이게 대체로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했다가 양쪽 모두한테 불만을 초래하는 거는 너무 흔하게 일어난 실수가 아니었냐 이거죠. 어정쩡하게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 한쪽에도 몰빵을 시키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군은 이렇게 판단한 거죠. 종국에는 이 양 극단에 위치한 두 세력이 한바탕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마치 고려 말에 정몽주를 따르는 옹건파 신진 사대부, 정도전을 따르는 급진파 신진 사대부가 한판 승부를 벌인 것처럼 이거 결국에는 한따까리 안 하고서 넘어갈 수가 없지 않겠냐라고 본 거예요. 진짜 이거는 운명적인 라그나로크라고 봤던 거죠. 자, 그러면서 쇼군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차피 조낭양이 지사와 막부 수권파 사이에서 사생 결단이 정해진 운명이라면은, 이게 피할 수 없는 라그나로크라면은 이걸 또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역사의 숙명이 아니겠냐. 따라서 어설픈 중도 노선을 추구하는 좌막파한테 계속 권력을 주느니 차라리 강력하게 막부를 지지하는 수권파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은 쇼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에도 막부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한 취지에서 쇼군은 막부 수권파의 좌장격인 이이 나오스케를 다이로로 임명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곧 앞으로의 전국은 수권파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좌막파가 아니겠죠. 지금 현재 좌막파가 실각을 하고 이이 나오스케가 다이로로 임명되었다라는 사실에 분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야심 만땅 대원군이 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공을 들여왔던 미토본주 도쿠가와 나리아키였다는 거죠. 미토본주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아들인 요시노부를 차기 쇼군으로 밀어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좌막파를 지지해왔던 거잖아요. 그 때문에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던 사스마 번하고도 연대를 해왔던 거예요. 심지어 호타 마사요시하고도 계약 문제는 내주고 차라리 자기 아들을 쇼군으로 삼자, 그렇게 딜을 나름대로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토본주를 아주 극혐하고 있던 이 나오스케가 다이로로 임명됨으로써 이거 사실상 차기 쇼군 자리도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미토본주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58년 8월 끝내 차기 쇼군으로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선정이 돼서 이게 정식 발표를 앞두게 됩니다. 자, 그러자 미토본주는 이거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된다 하고서 자신을 따르는 몇몇 번주들을 데리고서 에도성에 난입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토본주는 에도성에 들어가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깽판을 치게 되는 거죠. 야, 이나오스케 나와! 당장 나와! 하면서 이거 밀실야합 아니냐? 이렇게 날치게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종사의 대업을 종친 중신들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날치기를 하는 것은 엄연한 독단 아니냐? 이거 완전 독재다. 천하의 공론 또한 구하지 않았으니 이거 완전 폭군 아니냐? 하면서 막 이제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나우스케 미토본주의 항변을 말없이 묵묵히 듣다가 한마디 해요. 저기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미토본주께서는 누가 불러서 오셨습니까? 한 거죠. 왜냐면 에도에 등성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이거 원래 못하는 거거든요. 지방에 있는 번주들이. 쇼군이 불렀던지 아니면 뭐 이제 정월초 인사드리러 오는 것처럼 정말 특별한 행사가 있던지 그런 때가 아니면은 함부로 이렇게 못 와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던 미토번주와 그를 따르던 몇몇 번주들이 에도에 등성을 했다. 이거 엄연히 불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나우스케는 뭐라고 이제 맞받아 치냐면은,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당신들은 에도성에 무단으로 등성한 거 아니냐. 이거 분명히 불법이다.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징계를 갖다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 자신의 번으로 낙향할 것과 당분간 근신할 것을 처분을 했다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법은 법이지, 그죠? 이게 법대로 하자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미터번주는 별 수 없이 분을 삭히면서 뭐 거의 강제로 끌려간 거죠. 강제로 이제 끌려가서 낙향한 후에 근신 처분을 당했는데, 이게 뭐 말이 좋아서 근신 처분이지 사실상 연금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봤던 또 다른 동맹이었죠. 사스마 번주 시마즈 나리아키라 역시 격분하게 됩니다. 왜냐면 사스마 번주 입장에서는 이대로 간다면은 그동안 이 사스마 번이 아싸에서 벗어나가지고 중앙의 인사로 들어가려고 이런저런 공을 참 많이 들였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건데, 그런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중앙 정계 진출이 눈앞에 있었는데, 지금 좌마파가 완전히 다 실각을 당하게 되면서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사스마 번주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렇게 된 이상 실력 행사뿐이 남지 않았다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사스마 번주는 번내에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거죠. 근데 이 사스마 번이 일개 지방에 위치한 하나의 번이지만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사스마 번주는 그동안 은밀하게 서양 문물을 들여와서 양성한 신식 군대 5,000명에게 출격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이 사스마번이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옛날부터 이 사스마번은 대외 교육을 좀 많이 했던 동네예요. 그게 이제 합법적인 무역이든 아니면은 밀무역이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동네인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왜구들의 소구를 하면은 역시 또 이 사스마번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마지막에 노량해전에서 붙었던 애들도 바로 이 사스마번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스마번 자체가 전투력이 남다른 동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스마번은 에도막부 시기에 쇠국령을 은밀하게 피해가지고 나름 밀무역으로 돈을 꽤 번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에 있어서도 상당히 박식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밀하게 그렇게 키워놨던 신식 군대 5,000명,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함선도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함선에다가 일장기를 개항함으로써 각오와 의지를 다지게 됐는데, 참고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장기를 개항하자라고 최초로 건의했던 인물이 또 바로 이 사스마 번주 시마즈 나리아키라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사스마 번주는 출격하기 앞서서 측근이었던 하군 무사 사이고 다카모리,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메이지 유이신 3걸 중에 한 명이죠. 사이고 다카모리한테 교토로 가가지고 사스마 가문과 인연을 맺고 있는 공가 가문, 그걸 이제 연가라고 하잖아요. 그 연가들에게 내응을 요구하는 공작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리 보낸 사이고가 교토의 조정을 움직여가지고 사스마 번의 상경을 허락하는 조칙을 받아낸다면은 사스마 번주는 합법적으로 교토로 상경할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즉, 사스마 번주도 사실 그 정도는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이게 최신식 서양 무기로 무장한 정예병 5,000이라고 하더라도 막국은 전체하고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스마 번주의 구상은 뭐냐면은, 먼저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를 조정에 보내가지고 사스마 번과 연계가 돼 있는 공가들을 설득을 해서 조칙을 받아내는 겁니다. 사스마 번주는 교토로 상경해서 천황을 호위해라. 그러면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사스마 번주가 교토로 이 정예병 5,000명을 이끌고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황을 확보만 한다면은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헌제를 옹립하는 격이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천하가 크게 진동할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 천하의 판도는 사스마 번주가 원하는 대로 짜여질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스마 번주 시마즈 나리아키라는 엄청난 야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스마 번이 뭉비를 해가지고 아싸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인사의 길로 가자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과연 사스마 번의 야망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